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재판 중단 문제 그리고 김민석 의혹 문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아주 매몰차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입장문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김민석 관련, 이거는 김민석은 민주당식 위선과 부패의 DNA 결정체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물이 부패와 반미 DNA를 얼룩진 인물이 과연 국무총리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리냐? 이런 분이 탄될 수 있는 전리품이 국무총리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조국보다도 더 심한 위선적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 국격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즉각 지명 처리하라.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라.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토 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이 당리당략적 측면을 벗어나서 초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잘 가는 것이다. 라고 긍정평가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검토한다는 것은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정상한테 한 발언의 요지, 그 기조, 그거를 그대로 이행을 하라. 이 다자 정상회담에서. 그럴 때만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미 평가한 바 있어요. 예. 그리고 검찰청 해체에 관해서 강하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단 도미노 현상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 그 입장문 오래간만에 제가 종합적으로 일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재판 중단과 관련해서 이 정교모 측에서도 전국 교수 모임 6,300명 성명을 내놨습니다.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법원이 법관의 명예와 법원의 권위, 그리고 국정안정과 국격, 헌법 질서와 국가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런 길로 가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규탄과 촉구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재명이가요, 경제단체장들하고, 그리고 이제 5개 재벌그룹 총수들하고요, 오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요 간담회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한마디로 해서 이제 규제를 전부 다 과감하게 풀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용, 상당히 이재용이가 좀 아부좀했네요. 지금 이재명의, 그러고 보니까 다시 이재네요. 이재명의 자서전을 읽어봤다. 예, 이건 아부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삼성도 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어떻든 이 판국에 쫄지 않는 기업인과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포 정치가 바로 한국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질지 누가 알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왜냐면 이제 김병기까지도요, 원내 총무 당선이 됐는데 1년 안에 내란세력 심판을 끝나겠다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지금 나경원 의원의 입장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나경원요, 지금 김민석을 갖다가 직격하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 자리 내놔라. 이런 DNA, 그러니까 이제 부패와 반미 DNA한테 줄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식 위선과 부패 DNA의 결정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이런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면, 김민석은 민주당식 위선과 부패 DNA 결정체다. 한마디로 조국의 내로남불 위선과 송영길의 불법 자금 스캔들을 모두 안고 있는 민주당식 비리의 종합판이다. 김민석은 2002년 서울시장 출마 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성원권 10년 박탈이 확정된 바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07년 불법 적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차용을 가장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또다시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텐데 세 번은 버릇이고 DNA다. 예, 그러니까 차명 가장한 불법 작장 수수 의혹. 이건 세 번째 의혹이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반미 DNA다. 80년대 미부 나온 점거 사건을 배후 조종하면서 실형을 산 이력은 반미로 요약되는 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혈맹의 가치를 부정했던 인물이 어떻게 굳건한 한미동맹의 한 축인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국회의원 입법권과 예산으로 자녀에게 특혜 지원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자, 그래서 전과사범 대통령의 전과 5범 국무총리라고 하는 최악의 조합. 참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다.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국정 경험이 아니라 교도소 경력이 스펙이 되는 정권이냐는 냉소와 그리고 청동교도소가 이재명 정권의 인맥 요람이 되겠다는 자조와 한탄이 나오고 있다. 청백교도소가 인맥 요람. 야, 참 기가 막힌 거죠.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즉시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부패와 반미 DNA로 얼룩진 인물이 탐낼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개인 무위선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법치와 상식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김민석은 더 큰 문제다. 대한민국 국격을 더는 모독하지 말고 즉각 지명 철회해야 한다. 스스로 사퇴해야만 한다. 나경원 의원의 이런 주장에 거의 정말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공감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게 말이죠. 두 개 SK 2억 원 그리고 2007년에 7억 2천만 원짜리 정치자금, 이제는 차용을 가장한 세 번째 정치자금 의혹. 참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부패 DNA고 그 다음에는 반미 DNA고 이번에는 이제 이 아빠 찬스 쓴 거, 예, 요게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부패 DNA, 반미 DNA,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특혜 지원한 거, 야, 이걸 보면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검찰 해체, 지금 중수청과 기소청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만들었죠. 검수완 박 2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 틀을 완전히 바꾸어 검찰 장악을 넘어 검찰 완전 해체, 수사기관의 권력 신형화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 체계의 혼선, 수사의 적체, 범죄 대응 공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목이다. 독재 정권 완성을 위한 집요함은 끝을 모른다. 즉시 처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특검 추천의 제1야당 배제는 오랜 여야 추천 관행 파괴다. 그리고 무늬만 야당인 조국혁신당을 이용한 또 다른 의회 독재다. 야당을 국적 파트너는커녕 괴멸시킬 대상으로만 생각하니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서곡이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은 제1야당에 대한 기회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환골탈퇴의 각오로 나가야 할 것이다. 예. 그리고요, 이 재판 중단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김민석이 깠죠. 이번에 검찰 지금 해체 깠죠. 이번에는 재판 중단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재판 중단 도미노가 현실이었다. 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 의해서 오늘은 대장동 재판마저 멈춰섰다. 예,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5개의 재판 중 3개, 사실상 사법정의 시계가 멈췄다. 이것은 법치주의 붕괴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원은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뒤에 숨었다. 그러나 이는 판결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시한 68조 제2항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68조 2항 판결, 이걸로 자격 상실, 저도 여러 차례 지적했잖아요. 이게 허영 교수가 지적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재판 없는 판결이 가능한가? 명백한 자기 모순이다.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 직이지 범죄 혐의자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 대통령 직이 개인 범죄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되는 반법치 반헌법 특혜를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이 사법 판단의 끝은 결국
국민적 저항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원의 잘못된 법 해석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당당히 서길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추진하던 우연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즉시 철회하라. 대통령 재판정지 우연 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이거 4건이나 제기되어 있죠.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 우연적 재판 중단에 대한 신속한 판단으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헌법재판소 95년 결정 94헌마 246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의 법 앞의 평등, 국민주권주의와 법 앞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그리고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을 기본적 인용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영전에 따른 특권, 이거를 지금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헌재 판례에 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소추 특권은 단지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95년도 헌법 판례라는 거예요. 헌재법.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 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면제나 재직 중의 형사상 소추의 유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여기서요, 마지막으로요, 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면제나 또는 재직 중의 형사상 소추의 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이 5개 재판 12개 혐의는요, 직무 집행과 전혀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면제 소추에 해당되지, 소추 불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입장의 결론입니다. 그럼 헌법 68조 제2항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권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판결 기타의 사유, 이 판결이 어디서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재판을 해야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해야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같이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됐던 이 재판, 그걸로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뭐 수십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나경원 의원의 이런 입장문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는 매우 전문적이다. 왜? 이 나경원은 판사 출신의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 해석,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나토 참석과 관련해서 긍정적 검토하고 있다는 기류는 다행이다. 격동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이다. 예, 첫 번째 시험대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참석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서요, 자체가 아니라 왜 가는가, 무엇을 하는 가는가다. 보여주기식이 외나 빈 껍데기 방문은 오히려 외교 불신만 키운다. 균형 외교란 명분 아래 실상은 북중러 편향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자유진영의 우려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균형자로는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국을 국제고립으로 이끌었던 경험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북중러 전체주의 블록이 결집하는 신냉전 구도다. 어설픈 줄타기는 국익에 치명적이다. 북한의 배후에는 언제나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다. 그 눈치를 보며 동맹과 연대를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방벽을 허무는 일이다. 진정한 실용얘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가 곧 국익이며 안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70년 넘게 지켜온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 의문을 두드린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예, 맞아요. 스웨덴하고 핀란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유가치 동맹을 선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위험한 균형회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유진영과 연대를 굳건히 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예. 자,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논평해 드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와 만나서 지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핵심은요, 여러 얘기 쭉 할 필요 없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런데 경제 핵심은 기업이야? 그러면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그러면 이 말이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 요거 포기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인들이 말이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한 거는 매우 유감스럽다. 규제 효과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규제 효과 못지않게 이거는 노란봉투법은요. 또 다른 형태의 이게 규제나 마찬가지예요. 규제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적인 경영을 막는 장애 요인이 규제잖아요. 그럼 노란봉투법은 그런 정부 규제보다도 훨씬 더 악법, 기업 경영을 옥죄다. 그것이 이제 재계 인사들의 공통된 우려와 비판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이죠. 아무리 쫄았어도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해. 야, 그러니까 이게 재계 인사들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불안정 상황이다. 현재. 그렇지만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해졌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러한 공정한 경제 생태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는요. 기업인들이 상생 경제를 좀 신경 쓰라는 거예요. 공기업, 중기업, 중소기업들하고 좀 협조를 잘 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부당 경쟁, 일종의 특혜나 착취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그 상태는 벗어났다. 예. 이러니까 이거는요. 경제계 재벌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좀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펴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기업과 정부가 같이 뛰는 원팀 정신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을 비롯한 경제 인사들의 또 발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노란봉투법을 대통령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재용은 표방하시는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하는 국정 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된다.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가의 상생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의 사회 공헌 활동은 청소년 교육과 청년들의 사회 적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발언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부연하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의 자서전 읽어봤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러면서요. 최태원 상위 회장도 지금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의 기대가 크다. 예, 기대가 크다. 자, 그리고 기업 목소리에도 꾸준히 귀를 기울여 달라.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태원 회장은 에이펙 정상회담 이거에 기업들도 1,700여 개 해외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들, 사회적으로 반하는 전국 교수 모임, 여기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법원 판사들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대한민국의 국채를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야말로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당부의 메시지를, 그럼 세 개로 나누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너희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지금,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딱. 그리고 악을 행하면 악한 과보를 받고 선을 행하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담인 불강이 새면 소뚜껑이 날아간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민심의 비판을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성명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성명 내용을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법관은 제목이요 국채의 수호자가 되라. 국가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이 국채가 무너지고 있다. 왜? 재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똑바로 지켜내라.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내용이 약간은 좀 긴데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고법 판사들 이거 재판 연기했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판사는 또 재판 연기했잖아요. 요거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도 그 서울고법 이 판사들 이게 뭐 SNS에 엄청나게 지금 돌고 있죠. 똑바로 하라고. 자, 그래서 주호영 의원의 외침도 주장도 이번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이 재판부가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지난번 그게 선거 이후 5월 18일이었나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5월 15일, 그 6월 18일로 연기한 거. 이런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 선거 이후에 오늘에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3명의 부정하고 불쌍하기까지 한 판사들은 헌법 84조가 정한 대통령 형사상 불소수 특권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 변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론으로서 이 특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국정안전과 국격의 보존이라고 하는데 저들도 이 일반론을 인용할 법하다. 그러나 그 저희는 역시 정파적 편들기, 일신의 미래담보나 또는 위기감 해소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헌법 규정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직 중 새로이 형사소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취임 이전에 이미 소추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면 대다수 학자의 생각이다.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었고 범죄 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이 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대법원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니까 이미 유죄는 확정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안전과 국가위신을 이유로 재판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 형량 미정 범죄자인 행정수반 국가원수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격을 향상시킨다는 일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서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민의 계급화와 특권 계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주 극단적인 예외로 특권이 인정될 때에 그 특별대우의 내용은 절대 임의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특권이 초법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에게 초법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권력자를 법 우위 존재, 국가를 능가하는 절대자로 처우함으로써 자유와 만민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국채를 앞장서서 부인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였다. 국채의 부인은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부인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이 문명시대 자유민주공화주의 이념과 제도의 확립이 국가 권력 정당성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판사들이 우연적이며 반국가적인 결정을 시정하여 우리 형사사건에 대한 공판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것이 법관의 명예, 법원의 권위, 국정안정, 국격, 그리고 헌법 질서와 국채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구현하는 바른 길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위정자와 권력자에게는 다음의 교훈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재판 중단하고 그야말로 이재명을 방탄해줘?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를 거야. 이런 얘기고요. 악을 행하면 악한 값으로 받고
선을 행하면 선한 값으로 받는다. 법구경. 이것도 뭐 의미 아시겠죠? 그리고 불강이 세면 솥뚜껑이 날아간다. 예, 그러니까 이 과도하게 저기 하면 너희들 판사들 그야말로 가루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SNS에 주호영 의원이 지금 엊그제 법원 앞에서 우리 국민의원들이 성명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성명서를 내놓을 때 주호영 의원이 3명의 판사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외쳤어요.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야, 이것이 이제 SNS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법학회는 평등하고 법학회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최후의 도루라고 하는데, 최후의 도루이기는커녕 제일 먼저 권력에 아부하고 무너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대권 판사, 박주영 판사, 송민경 판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법 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법관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지켜내기는커녕 제일 먼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아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서 보십시오. 헌법학자 10명 중에 7명이 소수는 기사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 진행되는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에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불과 몇 년 전에 재판 중인 사건은 대통령이 될 수도 계속한다고 들어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 국민의 64%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재판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유 설명 하나 없이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 지정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연기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논리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굴인 것이라고 봅니다. 당신들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두고 청천들에게 욕받을 것입니다. 이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가 이렇게 이불하게 무너지고 아부하는 거를 그냥 보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인정해서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최후의 도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권력 여러분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심해지면 국민 저항권으로 확산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